이생망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묻자 413명, 41.3%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이생망의 의미를 묻자 591명은 앞으로의 삶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농담을 풀이한 사람보다 많았다. 자주 하듯 넋두려도 쓰는 이생망의 의미는 청년들에겐 장난으로만 보기가 어려웠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또 서울대생이 투신해서 자살을 했죠. 그 서울대생 일순주소에 보면은 먼저 태어난 자, 가진 자, 힘있는 자의 논리에 굴복하는 것이 이 사회의 합리이며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수저 색깔이 없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수저로 금수저, 수저, 흑수저까지 나왔는데 그러면 우리 사회가 지금만 힘든 시기인가? 사람이 사는 사회가 예전에는 괜찮았고 지금만 힘든가 하면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사실 우리나라는 예전에 이미 유교를 겪었고 또 IMF도 겪었고 그 전에 조상들은 임진왜란도 겪었고 병자를 겪었고 초군 목피, 보릿고개 이런 걸 다 겪었어요. 지금보다 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을 다 겪어냈는데 마치 지금만 힘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우리 힘든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그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으로도 인간의 역사 안에서 처참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유럽 같은 경우는 패스트가 쓸고 지나가지고 유럽 사람 대부분이 이렇게 전멸을 당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러시아 같은 경우 러시아의 레닌그라드 있죠? 지금 페트르부르크라고 하는데 거기는 히틀러한테 봉쇄를 당했는데 몇 년 동안 봉쇄를 당하니까 먹을 곳이 없었다 그래요. 사람들이 아사직전까지 갔을 때 그때 살아남았대요. 어떻게? 우리 집애를 남의 집에 보내고 남의 집애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삶아서 먹었다는 거죠. 인육을 먹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생존하는 케이스들은 적지 않습니다. 사실 많아요. 남미 축구선수단이 안데스산맥이 비행기 추락했을 때에도 죽은 동료들의 살을 먹고 나머지 사람들이 생존해내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지금 아이들이 헬 한국이라고 하는데 헬은 지옥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지옥이죠. 근데 아직은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근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한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힘든 건 아는데 왜 그렇게 약해졌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어떤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있길래 이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주위 어른들은 또 더 힘들어요. 우리 애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때문에 부모는 더 자지러집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만 다른 면도 있지 않는가 하는 저는 좀 다른 면을 좀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잘못하면 욕먹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애를 낳은 적이 없어가지고 저게 자식이 없으니까 저렇게 편하게 얘기하지 그따위 얘기를 들을까봐 조금 이렇게 망설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할 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준비한 대로 그냥 하겠습니다. 이 관련을 하고 말로는 많이 그 사람들마다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있어요. 좌절을 겪고 난 다음에 다시 일어나는 힘을 갖다가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좌절했다가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좌절했다가 다시 일어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상황은 비슷해요. 어떤 때는 일어나는 사람의 상황이 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회복 탄력성. 필기를 많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아이들은 커가면서 수많은 좌절의 순간을 경험합니다. 아기가 처음 좌절감을 느끼는 시기는 자아가 생기고 본격적으로 걷기 시작하는 생후 1년 무렵이다.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들도 이런 상황에서 분노, 짜증, 실망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낀다. 문제는 참을성이 없고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한 아이들이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원인으로 부모의 과잉 보호를 꼽는다. 아이 스스로 하지 않고 부모가 아이를 대신에 생각하고 판단하며 행동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아이는 계속해서 부모에게 의존하게 되고 새로운 상황에 도전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려 하지 않는다. 인내력이 약한 것도 문제다. 좌절을 겪고 나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쉽게 포기한다는 얘기다. 이런 좌절 경험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고 치유해 나가는 방법을 배운다. 이러한 치유력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상처를 치유하는 힘, 회복 탄력성이 주목받는 이유다. 탄력성이라는 개념은 이전부터 있었다. 말 그대로 탄력, 탄성의 정도를 뜻한다. 라고 그랬습니다.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난번에 KBS에서 특강을 했는데 그때 행복심리학을 강의하는 미국 교수가 와서 강의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전공했던 게 이제 긍정심리학이에요. 근데 긍정심리학이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보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늘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그건 미친놈이죠. 정상이 아니고요. 그런 개념은 너무 협소한 것이고 긍정심리학의 그 본래 의미는 회복 탄력성에 그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역경이나 좌절을 경험했을 때 그것을 잘 버티고 일어날 수 있는 힘, 그것을 키워주는 것을 긍정심리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심리학에서는 좌절과 시련이 아이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합니다. 아이들이건 어른들이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과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특징들이 있다고요. 일단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성격이 비교적 밝은 편이라는 거죠. 잘 안 됐을 때 짜증을 낼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다시 자기 페이스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테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화투를 예를 들게요. 녹화가 되고 있구나. 이게 녹화를 뜬 거를 이렇게 미국의 신자들이 지금 본다 그래가지고 또 포카보다는 화투가 판돈이 작으니까 그 화투를 치면요 치다 보면 사람들이 성격이 많이 드러나요. 근데 돈을 잃고 나면은 기분이 안 좋은 건 당연하죠. 그러니까 돈 잃었다고 막 이렇게 우울해해요. 근데 그 다음에 돈을 땄을 때 금방 회복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쵸? 아까 잃은 거는 그거는 잊어버리고 지금 딴 돈에 대한 기쁨 때문에 그냥 금방 이렇게 해버리고 웃어요. 근데 어떤 분은 아까 잃은 거에 대해서 끝날 때까지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거 고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괜히 고해가지고 고박에다 피박을 썼어. 그러면서 끝날 때까지 이렇게 그 얘기를 하고 끝난 다음에 또 정산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한번 치고 나면은 참 인간이 지겹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쳐버리는데 같이 안 놀아요.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주위 사람들을 갖다가 기분 좋게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당신도 사는 게 힘든데 당신 사는 걸 갖다가 희화화한 거예요. 당신 자신을 유머의 대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분이 힘든 걸 다 아는데 당신이 당신 자신을 농담의 대상으로 삼으니까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또 농담을 던져요. 근데 내가 힘든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니들은 왜 편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재수동이에요. 같이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 이렇게 힘든데 뭐 아니 그런 신자분들 중에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본당에 나가기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는데 본당에서도 이게 놀러 나가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근데 가끔 어떤 신자분이 오셔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기 힘든데 신부님은 그렇게 맨날 신자들하고 놀러 다니냐고 지랄하는 분들이 진짜 꼴딱선이 비교시는 거예요. 지가 힘든 거 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는 내 계획대로 살아야 되고 자기가 못 사는 건 자기 팔자 때문에 그런 거지. 그걸 왜 내가 노는 거하고 이렇게 얼고가지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제수동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다정다감한 목사님이 계시는 대로 가시라고 이렇게 개종을 권면해요. 제가 개종 권면하는 거는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시라는 개종 권면을 주로 많이 하는데 불교나 개신교 쪽으로 보낸 분들이 꽤 많아요. 개인적으로 싫어서 그냥 글로 보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본당은 못 나가고 있어요. 어쨌건 회복 탄력성이 낮은 분들은 일단 유머 감각이 약합니다. 잘 웃지를 못하고 항상 인상을 쓰고 제가 이렇게 종교 방송을 보면 이렇게 신부나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이렇게 설법이나 강론 설교하는 걸 보는데 내용보다도 그분들의 얼굴을 많이 봐요. 근데 정말 끝까지 웃지 않고 이렇게 근엄하게 하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더라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내용도 저 내용을 본인이 알고 하는 얘기일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그런 내용들도 너무 많고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들도 많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압권인 게 그 종말론자들이에요. 뭐가 터졌다 그러면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이 핵심 감정이 불안이거든요. 자기 마음 안에 불안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불안감이 커지면은 그거를 혼자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눔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왔으니까 교회에다 모든 걸 다 바쳐라. 우리 같이 다 같이 기도하자. 며칠 날을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이제 날짜까지 이제 박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은 적이 한 번도 없었죠. 두 번째 특징은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좋은 편입니다. 대인관계가 좋다는 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호의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가끔 모든 걸 다 의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게 날 속이지 않을까? 예를 들면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은 여행사에서 날 갖다 이렇게 속여가지고 지들이 돈 떼어먹는 게 얼마일까? 이거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아픈 거예요. 여행을 가서도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데 이게 원가가 얼마일 텐데 우리가 내는 돈이 얼마지? 이런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여행업계 전문용어로 이제 진상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진상들이 오면은 거의 죽다 살아납니다. 미치겠는 거예요. 대인관계가 좋은 분들은 되게 회복 탄력성이 높고 그리고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신뢰감 같은 거를 많이 갖습니다. 속기도 하죠. 그렇지만 나를 속이는 사람보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더 많다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사는 분들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 자세를 보이질 않아요. 처음 만난 사람하고 잘 어울려요. 근데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는 갑질놀라라고 있죠. 갑질을 하는 사람들이 대개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갑질들을 하는데 돈이 많은 사람들이 갑질을 하는 이유는 심리적으로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말 돈 많고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요 조용히 살아요. 베풀고 살고. 근데 꼭 갖고 있는데 별로 이렇게 갖는 방법이 그렇게 합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갑질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없는 사람들을 갖다가 무시하거나 차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또 돈도 없는데 이제 갑질을 하는 분들은